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매불망 북한만 찾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15일에요. 북한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는 참으로 희한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죠. 그 남북 간 경기였는데 북한이요. 응원단 오지 마라. 중계 못한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선수단만 갔죠.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쪽에서도 관중 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끼리만 경기를 하고 마치고 왔는데 워낙 경기가 거칠어가지고 북한 선수들이 너무 거칠게 해가지고 손흥민 우리 팀의 주장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부상당하지 않고 온 것만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참 황당한 그런 경기를 하고 왔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 김연철 장관이죠. 국회 답변에서 했다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북한이 우리 측 그 응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나름대로 공정성의 조치를 취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뭐 내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북한을 해명해 줬습니다. 공정이란 말이 여기에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요. 우리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이고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18일 오후에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서 리셉션을 가졌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뭘 강조했냐면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을 강조했습니다. 평창으로 모아주신 평화와 화합의 열기가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까지 계속되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평창 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제전이었다고 전제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의 이 축전을 정치화한 겁니다. 예? 정치를 여기다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올림픽의 의의를 상당히 좀 왜곡시킨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걸 무슨 평화와 화합의 재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의의가 없죠. 그런데 이게요. 국제 제재에 아주 그것 때문에 궁지에 몰렸던 김정은이 돌파구를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2018년 작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남북 대화 평창올림픽 참가 여기 용의가 있는 듯이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러자 문 대통령이 정말 감격해가지고 아주 서둘렀죠. 그래서 김여정이 김정은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 김영남 또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었던 김영철 그리고 모란봉 악단의 막단장이라는 현송월이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야말로 직사 대접하듯 했습니다. 아마 그 덕분에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그걸 연결고리로 해서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에 사상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지난 2월 28일이었죠.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도 열렸는데 성과가 없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 또 촉진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기염을 토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이 난처하게 됐죠.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제발 문재인 대통령 여기 좀 끼어들 생각하지 마라. 당신 끼어들 여지가 없다. 트럼프하고 나는 직접 소통하는 사이다. 이걸 또 자기 입으로 직접 한 것도 아니고요. 외무성에 무슨 국장급을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모욕을 준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도 문 대통령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투명인간 취급하다 한 건 사실입니다. 없는 사람 취급한 거죠. 무시했다고 할까요? 이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오매불망 오직 북한밖에 없는 그런 표정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문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는 평화 경제 이야기했죠. 일본이 우리한테 무역 보복을 하니까 지난 8월 5일에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한 말이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남북 간의 평화경제가 그런 체제가 구축될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체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체제 아닙니까? 설령 이게 가능해진다 하더라도요. 김정은이가 지금 당장 개과천선해서 이 길로 지금 나아간다 하더라도 실현되려면 수십 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마치 현실적으로 가능한 과정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가능한 일이 못 되죠. 앞으로 한 12년쯤 남았는데 그 안에 북한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휴전선 일대 DMZ 그 지역이 완전 세계 누구의 눈에도 이게 평화지대다 이렇게 인식될 정도로 남북 간의 적대적인 이런 대결 상황이 끝나 있어야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도 남북이 이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면 그만큼 평화회로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계 사람들 이렇게 불안정한 이곳에다가 올림픽을 할 테니까 그것도 같이 공동으로 올림픽 개최하니까 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북한이 또 그런 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북한이 왜 세계에다가 그걸 자기들 사회를 공개해버리면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누가 그걸 예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다 그 말하자면 환상입니다. 이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을 꺼내가지고 국민과 세계에 무슨 마술이라도 부려 보일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죠. 아니면 문 대통령이 정말 현실 인식이 빈약하든지 빈곤하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아닌 말로 노벨 평화상에 집착해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뭐 북한에 발목 잡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그 이념 진영 있지 않습니까? 자신과 이념을 같이 하는 그런 이념 진영에 대해서 그 이념 진영 측에서 집요하게 요구하기 때문일까요? 예, 그 다음에요. 대통령의 그 통일외교안보특보라는 분 있죠? 문정인 교수. 이 양반은 또 뭐라고 했냐면 남북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 사령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민이 데모해야 미국이 바뀐다. 뭐 이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추종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양반한테 선동당해서 그런지 대학생들이요. 무슨 대진년인가 하는 그 친북단체가 있답니다. 대학생단체. 19명이 18일 오후에 사다리를 갖고 와서 그 정동의 미국 대사 관저에 그 담을 뛰어넘고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그 관저를 점거했습니다. 거기서 미국 또 주한미군 해리스 대사 이 땅을 떠나라 그렇게 구호를 외쳤다네요. 경찰한테 잡혀가면서도 계속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했습니까? 그야말로 5,000년의 그 가난을 씻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그래도 행세께나 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이런 나라가 됐는데 만약에 정권 측이 정말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부추기는 뭐 그런 역할을 본의 아니게라도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19일에도요. 광화문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뭐 사퇴시켰다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추궁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의 분노가 뭐 여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이제 국민한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항은 더 거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일찍이 국민의 저항에 맞서서 존립할 수 있었던 정권은 없었습니다. 어떤 지배자나 지배 세력도 민심을 거역하면서 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